네, 마감일 정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요즘 지수 그리고 크게 보면 좀 잠잠합니다. 거래대금도 정체 구간, 지수도 2,500. 대형주들은 잠잠하게 요즘 들어서 너무 한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점을 좀 느끼셨을지 먼저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한 달간 이어온 코스피 2,500에서의 세 가지 전략을 복귀할 때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전략이 어떤 것이었는지 현재 구간은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2,500이 정말 중요한 지수대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숫자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11월 초에 2,350에서 2,500대까지 급등을 했었을 때, 그죠? 요때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은 없었어요. 미국 연준에서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이 한 5.5%에서 한 동결 정도 나올 수는 있겠다. 이건 있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없었던 시점에 급등이었습니다. 이거는 공매도 제한 때문에 올라갔었던 것이지 금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초는 뭐가 달라졌냐면 똑같은 코스피 지수 2,500이긴 한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2,500을 우리가 맞이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지만 이때는 긴축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죠? 긴축이 유지가 되는 거고 경기 부양이 아니죠. 수도꼭지를 잠그는 정도인 거지 수도꼭지를 풀어가지고 돈을 풀려고 하는 정책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2,500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은 경기 부양으로 갈 수 있겠구나. 2024년도는.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명심하신 상태에서 지금 2,500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1월 초에 2,500 목표치 제시해드리고 나서 다시 대반락이 있었잖아요. 2,400대. 그리고 나서 다시 2,500을 회복할 때, 이때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2,400대에서 2,500을 오는 구간 동안에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2,500 이후에 만약에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에는 기회를 잘 주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감안하고 이번 구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3주간에 걸쳐서 2,500에 지겹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현상만 바라보는 거고 그 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큰 물줄기는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 그다음에 중립 요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니들이 지금 4.2%를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거잖아 라고 지금 생각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구나 라는 그림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그죠?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이 박스권 등락 이후에는 올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이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지수 2,650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현금 들고 있으셔야 돼요. 유동성이 빠져요. 그래서 2,350 요 구간에서 오면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삽시다. 좀 조심해서 왔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폭락을 피하는 조심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2,500에서 만약에 설사 시장이 대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큰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을 했을 때 그걸 놓칠 거에 대한 조심스러움. 그러니까 밀릴 때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거 놓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요 구간은 여러분 조심합시다. 폭락을 피해야죠. 그죠? 시중청산 조심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은 여러분 조심하는데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 여러분들 놓쳐버리면 1년 동안 손가락 빠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걔네들을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수량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현재 시장의 성격을 반영을 해서. 요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걸 좀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023년도 그 12월 6일 현재 시장이 한 3주간에 걸쳐서 2,500이었지만 이거는 경기 부양에 대한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번 구간에 만약 흔들림이 나와서 종목들이 나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사서 터트릴 생각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년도까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시청자분들.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컨셉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전략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고 더 수량을 더 키우려고 하는 전략인 거지 시장이 어떤 대세하라고 논하거나 이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전략적으로 유동성의 양에 따라서 한 주 살 거 두 주 사는 거고 남들 먹고 토할 때 5%라도 더 먹으면 수량을 높이는 게 제 전략의 핵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500 전후에서 첫 번째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 이거 유튜브 공개방송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그 연장해서 보시면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11월 28일 한 거 있거든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참고해가세요. 그거 연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2,500 전후에서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자, 2,500 전후에서 세 가지 현상으로 이야기해드렸던 거. 자, 여기서 연속적인 매수 자금이 증가했을 때. 근데 지금 연속적인 매수 자금의 증가가 없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경우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2,500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가 자금이 쏠렸어요. 지금 71,700원인데 한 73,000원 선 정도에서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얘네들이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1집단이 아니라 2집단이 움직인다. 그럼 2집단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던 게 HBM3가 아니라 HBM3E 그 다음에 파운드리 GAA 관련된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 재공략을 하시거나 다시 비중을 채우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좀 2,300이나 2,350을 샀던 것들은 절반 정도 좀 챙겨라 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 쏠림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이 나오면 그럼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게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KC텍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도 오늘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20단인 겁니다. 원익, 아이패스 이런 애들, 판들이 GA 들어간 애들, 삼성전기 이런 애들. 아시겠죠? 1집단 해당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한미 반도체나 이수 페타시스 이런 주식들이 1집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SK 하이닉스가 HBM 모멘텀으로 갔었을 때 시세를 열었던 애들인 거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도 올라갑니다. 근데 후발로요. 늦게 따라왔다고. 그러면은 배터리 가지고 있는 중심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때는 좀 끌고 가더라도 좀 처음엔 소외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좀 따라갈 수 있어요. 4대 중심주들이 다 목표치가 전부 다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이 홀딩 매수 전략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략은 지금과 같은 시장인 거죠. 연속적인 매수 거래대금 증가하다가 말어. 지난주 목요일까지 가다가 금요일부터 빠지면서 자금이 안 붙죠. 지금과 같은 시장인 거죠. 지금과 같은 시장.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매매를 하시라고. 매매를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밑에서 샀던 거 전부 다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일부만. 왜? 우리는 쉬었다가 다시 갈 걸로 보고 있으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더 사거나 아니면은 가는 주식을 더 사게 더 싫기 위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매매 전략 제시해드리는 게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나 LG 에너솔루션 이게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잖아. 요런 구간에서는 좀 싸게 샀던 것들은 좀 2,500 전후로 해서 조금씩 챙기면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매매 전략 병행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키높이 전략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시 2,350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감이 딱 오죠. 누굴 건들겠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죽이겠죠. 하이닉스를 살리지 않고 하이닉스를 추세 붕괴를 만든 상태에서 삼성전자까지 죽여버리겠죠.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애들 같은 애들 같이 빼버리겠죠. 이러면 2,350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놓은 현금을 다시 질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2,500까지 박스권 대응하는 거고.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이어온 코스피 2,500에서의 전략인데 이거는 11월 초에 2,500과 지금의 2,500은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 번 이해 안 되시면 두세 번 정도 복귀하시면서 잘 이해하실 상태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서 또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해 놓을 타이밍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은 큰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마감의 정석이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지만 토마토 증권통의 많은 전문가들 여러분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아침을 열어주는 남자 토마토 증권통의 이 최원재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 4시에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연말 증시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할 예정입니다. 최원재 전문가가 어떤 섹터를 좀 보고 있는지 업종별 대응 전략까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